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뽀개기 9강이죠. 유즈 이펙트 심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한번 복습 먼저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는 유즈 이펙트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그쵸? 유즈 이펙트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유즈 이펙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렌더링이 된 다음에 된 이후에 실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최초로 웹페이지가 딱 준비가 돼서 해당 화면이 렌더링이 딱 처음에 될 때 최초의 실행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최초 한 번만 실행 가능. 그리고 어떤 특정한 우리가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충족이 됐을 때 아니면 그 조건에 걸었던 그 데이터가 이전 데이터와 값이 달라지게 되면 조건부로 실행이 또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거를 좀 살펴볼게요. 전에 했던 게 이 부분이었죠. 일단 어쨌든 간에 스테이트가 우리가 한번 발동이 되면은 유즈 이펙트는 타게 되는 게 기본 형태인데 여기서 보통 최초로 딱 한 번만 실행을 하려면 여기에 빈 의존성 배열을 넣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isCount3라는 이 데이터가 이전 데이터와 달라질 때 발동시키려면 그리고 최초에 한 번 무조건 타고요. 그때는 이렇게 의존성 배열에다가 변수를 넣으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가도 되고요. 아무 데이터나 들어가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유즈 스테이트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변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전 데이터와 달라지게 되면 발동이 된다 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포넌트 하나에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컴포넌트 하나만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컴포넌트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소스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만들어서 제가 parent page.tsx라고 만들게요. parent page export const parent page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ent page라고 해서 이 녀석을 메인 tsx에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우리 카운트 했던 것처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onst count set count 자료는 넘버라고 할게요. 초기값은 0이다 해놓고 버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게요. div에다가 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뭐 count up 똑같이 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재 카운트를 보여주고요. 언클릭이 되었을 때 set count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스테이트 값에서 하나 증가된 거를 넣어주겠다. 자, 이렇게 하고 돌려볼게요. npm run dev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존과 동일하죠. 네. 기존과 동일할 것 같아요. 자, 왼쪽에다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사 같이 봐야죠. 콘솔도 보겠습니다. 자, 증가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이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app.tsx에 있었던 유즈 이펙트를 가져와 볼게요. 유즈 이펙트하고 최초로 한 번만 실행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페어런트 페이지에서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된 것이고 그냥 렌더링이 되는 것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페어런트 페이지
렌더링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처음에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죠. 네,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스테이트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렌더링 되니까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고요. 네, 카운트도 같이 찍어줄게요. 자, 이런 구조인데 보시면은 이렇게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 리액트 페이지를 만들 때 하나의 컴포넌트 하나로만 진행하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은 조각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부모 페이지 아래에 두는 서브 컴포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식 차일드 페이지라고 하나 만들게요. child page.tsx 이렇게 하나 만들고 폴더도 만들어서 page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둘 다 여기로 안으로 집어넣고요. 자, child page도 동일하게 만들게요. export const child pag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hild page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child page에 백그라운드 색을 넣을게요. 백그라운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썼던 랜덤 컬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백그라운드 색을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글링을 하면 좋겠죠. 타입스크립트 get 랜덤 컬러라고 했을 때 제미나이가 답변해 주는 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복사해서 utils 폴더 만들게요. utils에 color.ts 하고 붙여놓고 export만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get random hex color를 써보자고요. child 페이지에 배경색으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get random hex color.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child 페이지까지 됐고, 이 child 페이지를 parent 페이지에서 사용을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child 페이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페어런트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면 자식도 렌더링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페어런트 페이지에서 썼던 요거 있죠. 요 부분을 그대로 같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유즈 이펙트 부분 복사해서 차일드 페이지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차일드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결국에 어때요? 페어런트가 렌더링이 되고 나서 차일드도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즉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면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고, 그러면 이 녀석, 이 페어런트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그 자식인 차일드 페이지도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현재 페어런트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count up이라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를 자식한테 넘겨주고 싶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child 페이지가 이 프랍이란 걸 받으면 됩니다. 프랍을 count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parent count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녀석의 자료형은 parent count이면서 이 녀석은 넘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parent count라는 거를 우리가 넘겨받게 됩니다. 이렇게 넘겨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렌더링이 될 때도 찍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 페어런트 카운트도 이제 여기 페이지에다가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페어런트 카운트. 자, 그러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넣어줘야죠. 이렇게 차일드 페이지에서 받는 설정을 해놨고,
그럼 페어런트 페이지에서 받으면 됩니다. 페어런트 카운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카운트다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0이죠.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들어가면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설명드리냐?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부모 컴포넌트와 자식 컴포넌트 관계. 자, 이 개념이 아까 뭐였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모가 렌더링 되면 자식도 렌더링이 된다 였습니다. 맞죠? 부모가 렌더링 되면 자식도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즉, 이 페어런트 페이지가 렌더링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뭐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보면요. 패딩을 좀 넣어볼까요? 패딩 30. 자, 지금 페어런트 페이지란 말이죠. 이렇게 안에다 넣을게요. 이렇게. 이 페어런트 페이지가 렌더링이 되니까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렌더링이 됐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렌더링이 되니까 자식도 알아서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우리가 뭐 다른 걸 한 게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현재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만 넣어줬을 뿐입니다. 근데 얘 자체도 다시 리셋이 돼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렌더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랍의 개념입니다. 요 개념 일단 하나 잡았어요. 그쵸? 아, 부모가 렌더링 되면 그 하위에 있는 자식도 결국에는 같이 렌더링이 되는 것이구나.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요런 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보이게끔 한다든지 안 보이게끔 한다든지 이거를 우리가 조건부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조건부 렌더링이란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페어런트에서 요런 거를 톡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렌더링이 되어야 되니까 스테이트가 있어야겠죠, 무조건. 그래서 should show child라는 스테이트 값이 있다고 볼게요. set should show child use state로 데이터는 불리언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복사해서요. 자식 노출 여부 토글 버튼. 그래서 만약에 should show child가 참이다 그러면 자식이 보여짐. 그게 아니라면 안 보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set count가 아니라 set should show child. 그래서 이전 값이랑 반대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이 버튼부터 만들고요. 네. 요거 아래로 좀 내릴까요? 내리는 거는 뭐 플렉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하고요. 그리고 갭을 살짝 둬가지고 살짝 갭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버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겠죠? 조금 줄일까요? 한 10 정도? 네. 자, 그러면 자식 노출 여부 토글을 누르게 되면 렌더링이 되죠. 그쵸?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자식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여기 있죠. 그쵸? 여기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중괄호 하시면은 이 로직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should show child가 참이라면 그게 end 붙이시는 겁니다. 얘가 참이라면 child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어때요? 그래서 처음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번 보이죠 이제. 예. 요걸 우리가 조건부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 조건부 렌더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자식 입장에서요. 자식 입장에서 내가 보여진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요. 마운트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운트. 그러니까 뭐냐면 보여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렌더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 이 페이지가 존재한다. 그걸 우리는 마운트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표현하거든요. 존재한다. 그런데 있다라는 의미죠. 쉽게 말하면 있다. 보여진다. 그걸 우리가 마운트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가 안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언마운트 되었다라고 합니다. 안 보여진다. 즉 사라진다. 있다의 반대니까 없다. 사라진다죠. 예. 자식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바로 유즈 이펙트에서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차일드 페이지 가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유즈 이펙트가 실행이 됐다라는 의미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 자체가 마운트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보여진다. 즉 보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유즈 이펙트 이쪽에서 우리가 리턴을 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리턴 내부에서 그러면서 함수를 이렇게 반환해요. 이거를 우리가 공식 문서를 찾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린업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 타냐면 이게 로직이거든요. 이 로직이 언제 타냐면 메모리에서 사라질 때 탑니다. 즉 언마운트가 될 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복사해 붙여놓고 얘가 언마운트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휴지통 찾아가지고 즉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라진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자식이 존재하지 않죠? 맞죠? 근데 이 자식 노출 여부를 토글을 true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보여지죠? 그러면서 유즈 이펙트가 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운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차일드 페이지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토글을 다시 빼는 거예요. 자식을 안 보이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페어런트가 렌더링이 먼저 되고 나서 뭐가 됐어요? 그렇죠. 차일드 페이지가 언마운트 되었다. 즉 사라진다가 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클리너 펑션이라고 해요. 아, 그럼 조금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마운트는 내가 즉 그 자식 입장에서 내가 나타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언마운트는 내가 사라진다는 걸 뜻합니다. 즉 메모리에서 날아가는 걸 뜻하는 거죠. 네. 클리너 펑션이 이거를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유즈 이펙트 에서 타게 되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조금 더 그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데이터를 핸들링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만약 자식이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식이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부모만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상태를. 그래서 내가 카운트 업이 되면은 렌더링이 전체적으로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카운트를 자식한테 넘겨주고 있죠. 페어런트 카운트라는 프랍으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상태죠. 근데 만약에 차일드에서도
내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게요. 차일드 나름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름을 my count라고 할게요. set my count. 자, 이렇게 하고 밑에도 버튼을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나도 my count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my count. 그리고 버튼 또 만들어서 자식 카운트를 업을 하겠습니다. 언클릭이 되면 my count를 늘려줄게요. my count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1 증가시켜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구조가 되느냐. 마진도 좀 줄까요? 마진도 한 30 정도? 자, 자식이 보였죠? 보이고 나서 자식 카운트업을 하면은 이때는 이 녀석, 즉 내부에 있는 애만 렌더링이 되죠. 바깥에는 렌더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my count를 넣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카운트업을 했을 때 어때요? 어차피 풀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자식이 가지고 있었던 my count 스테이트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에서 이 녀석을 없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즉 조건부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노출을 안 시킨다라고 볼게요. 토글을 통해서. 그럼 아까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20이었단 말이죠.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20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쵸? 근데 다시 자식을 나타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차일드 페이지가 조건부 렌더링을 통해서 언마운트가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이 녀석이 메모리에서 사라진다라는 걸 뜻해요. 메모리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데이터 상태를 가지고 있으시려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토글을 통해서 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 상태를 다른 방식으로 조금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자식이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식이 조건부 렌더링으로 인해 언마운트 된다면 그 자식의 상태는 초기화된다. 날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었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유즈 이펙트에서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결국에는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한 렌더링을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클리너 펑션이라는 거예요. 즉 이 클리너 펑션은 내가 자식의 경우에 자식이 사라지게 될 때 마지막에 태우는 그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알려줘요. 이렇게. 잘 보세요. 자식이 보이다가 자식이 없어지게 되면 어때요? 먼저 페어런트 쪽에서 렌더링이 되고 나서 차일드에서 엄마한테 되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업 펑션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대리네 그러면 그냥 얘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딱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자식이 뭔가 그런 돔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을 구독을 하나 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 페이지에서 지금 유즈 이펙트라는 것은 무조건 한 번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탈 때 이런 구독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그 자식 페이지에서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그 사이즈 수치를 우리가 감지해서 계속 알 수 있는 핸들러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그 이벤트를 받을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핸들 윈도우
with change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다. 이렇게 해서 콘솔 로그로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 윈도우 그러니까 창 리사이즈 됨, 창 가로 변경됨.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윈도우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재 윈도우의 이너 위스 하면은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위스. 예, 현재 윈도우의 픽셀 사이즈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우리가 검사했을 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바꾸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가 700이다 이런 거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러면은 700, 600, 67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최초 한 번만 우리가 구독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게 제일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유즈 이펙트에서 최초 한 번 실행만 하게끔 보장하니까 빈배열을 넣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만든 다음에 얘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를 하는 거예요. 윈도우에 add 이벤트 리스너. 그래서 이벤트의 이름만 쓰면 되거든요. 리사이즈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이게 사이즈가 변경이 되었을 때를 뜻합니다. 그 이벤트에 대한 로직을 받아야 되겠죠. 그 로직이 이 녀석이다 라고 하면 돼요. 요거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벤트를 등록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등록한 거예요? 차일드에서 등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일드에서 우리가 스크롤을 변경을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이때는 어차피 안 뜨죠. 왜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차일드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걸 작업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차일드가 마운트가 되면, 즉 생겨 나타나게 되면 이미 구독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창 변경에 대한 게 이벤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그쵸? 이런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클리너 펑션이 중요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즉, 차일드 페이지가 최초로 한번 나타날 때마다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얘를 닫아요. 닫았다가 닫으면 어때요? 닫아도 얘는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독을 한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add 이벤트 리스트가 한 번 더 실행이 된 거예요. 기존 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변경하면 어때요? 이벤트가 2개씩 나와요. 이제 지금 구독을 2번 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거 한 5번 해볼까요? 이렇게 계속 한다고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동일한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번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럼 얘가 닫아지게 됐을 때, 사라지게 되었을 때 구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쌓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메모리 누수라고 해요. 우리가 이벤트가 필요 없는데, 아니면 이런 데이터 구독이 필요 없는데 계속 남아있는 거를 누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돼요. 즉 청소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하는 함수, 청소 함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청소 함수. 청소 함수 쪽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해당하는 녀석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얘가 마지막에 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뭔가 청소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add가 아니라 remove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등록했었던 이벤트를 지워라, 빼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 고쳐 볼게요. 그러면 그쵸, 지금 이렇게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을 없애게 되면 기존에는 보였었죠. 그 크기가. 근데 어때요?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 지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능에 대해서 좀 보장할 수가 있어요. 느려지거나 그런 걸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자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돔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내가 뭔가 한번 최초 한 번만 구독하게끔 처리하고, 만약에 이제 그 녀석을 안 쓰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메모리를 해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바로 유즈 이펙트에서 리턴 되는 요 함수, 즉 청소 함수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청소 함수에서 내가 최초로 구독했던 부분을 구독을 해제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식 컴포넌트에서 돔 이벤트 리스너 같은 한 번만 구독하는 애들은 청소 함수 클리너 펑션이죠. 유즈 이펙트의 클리너 펑션 함수에서 청소 함수에서 반드시 구독 해지해줘야 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를 좀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렌더링이 되면 자식도 렌더링이 된다 였습니다. 그쵸? 부모가 렌더링이 되면 자식도 렌더링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부모가 원래는 만약에 자식이 자신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네, 이 자식이 조건부 렌더링을 통해서 언마운트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자식이 가지고 있었던 건 완전히 날아가게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지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챙기시면 좋고요.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벤트 구독 같은 경우, 돔 이벤트 같은 구독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언마운트가 될 때 이벤트를 반드시 처리 해지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자식이 없더라도 구독 유지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청소해주는 청소 함수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바로 유즈 이펙트의 클리너 펑션, 즉 청소 함수이다. 청소 함수에서 이벤트 구독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시간에 유즈 이펙트 심화, 부모 자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운트, 언마운트 개념, 클린업 함수까지, 클린업 청소 함수까지 한번 다루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클린업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뭐 타이머라든지 아니면 뭐 웹소켓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한번 예를 들어서 더 예시를 제가 가져와서 더 이해가 잘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유즈 이펙트 심화, 부모 자식 관계 한번 다루는 시간 가져봤고요. 다음에 정들이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